다음 날인 5월 19일, 칼슨은 궁금함을 못 이겨 아침 일찍 다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장은 잔디가 으깨지고 타버린 채 까맣게 그을린 지면에 착륙 흔적과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지난밤 거대한 원반형 비행물체가 착륙했던 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현장 주변을 둘러보던 칼슨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물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모난 형태의 알 수 없는 문양의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상자와 금반지 같은 장신구, 그리고 외계 여성이 다른 동료들에게 마시라며 나누어 주었던 컵처럼 생긴 독특한 용기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노란 꽃가루가 담겨 있었는데 황금색의 액체가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으로 꽃가루들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칼슨은 현미경 등을 이용해 물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장 쏟았던 건 바로 황금색 액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칼슨이 UFO의 승무원이 꽃가루를 이용한 치료법을 자신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일련의 이상한 꿈을 꾼 것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숲속에서 마주한 외계 존재가 마셨던 음료에서 영감을 얻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수년 동안 꽃가루를 연구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어려서부터 양봉업을 전문적으로 익혀왔고 꽃가루에 관한 관심과 사업 구상을 늘 품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 1953년 칼슨은 세르넬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마침내 1963년 세계 최초로 꿀벌 꽃가루 알갱이에서 추출한 천연물 의약품인 세닐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세닐톤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립선 질환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설립 10년 후에는 알레르기 진단 및 원료 생산을 하는 자회사 알레르곤이 설립되고 2020년 기준으로 이 두 회사의 매출액은 2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평범한 철도 영무원이었던 예스타 칼슨이 숲속에서 외계 존재와 만난 경험은 이후 그의 삶을 바꾸게 되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영감에 따라 끊임없는 연구 끝에 제약회사를 차리고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의 조롱과 불신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한 경험담을 25년간 숨겨왔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대중들의 UFO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971년 그는 공개석상에서 언론인 오겐 세미트요프와의 인터뷰에서 외계인 덕분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세미트요프는 칼슨의 경험을 기념하는 현장의 조형물이 건립되기 전에 현장을 살피러 칼슨과 함께 공터로 갔습니다. 그들은 직경 약 50피트, 너비 1피트, 깊이 1인치 미만의 원형 착륙 자국에 대해 논의했지만 개폐식 착륙용 다리가 남긴 자국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놀라운 경험을 공개한 칼슨은 UFO와의 만남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우 현장에 기념물을 세우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UFO와의 만남 사건을 기리고 미래 세대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인 1972년 엥겔홀름 인근 크로노스 코겐 소나무 숲에 UFO와의 만남을 기념하는 상징물인 조형기념물이 마침내 세워지게 됩니다. 현장에는 그의 스케치에 기초하여 당시 본 그대로를 재현한 8분의 1 축소 모델의 콘크리트 UFO 모형물이 있습니다. UFO 조형물에는 착륙용 지지대 다리와 돌출된 잔망경 같은 장치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주선의 착륙 지점을 나타내는 돌들이 놓여 있고
실물 크기 착륙 자국의 표시 그리고 기념물이 세워지게 된 의미를 되새기는 표지판도 배치되어 목격자 증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1946년 5월 18일 UFO가 이곳에 착륙하여 이륙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기념물을 세운 배경은 아마도 그가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영감을 얻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연유로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계인들을 만나면서 평범한 철도원이었던 저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현재 외계인과 접촉한 숲에 세워진 비행 접시 모양의 기념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972년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스웨덴 국립유산국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지방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엥겔홀름 UFO 기념물은 시 중심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변에서 도보로 갈 수 있으며 표시된 산책로가 방문객을 크로노스 코겐 숲으로 안내합니다. 1995년에 칼슨은 자신의 체험담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공저자는 현재 스웨덴의 UFO 연구기관 책임자인 클라스 스반으로 당시 스웨덴의 유명한 미스터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클라스 스반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예스타 칼슨의 인터뷰 조사하여 2015년에 확장판으로 나온 책을 썼습니다. 스반은 칼슨을 밀착 취재하며 수년간의 연구와 100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그가 물체들의 과학적 분석을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반은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스반은 칼슨에 대해 매우 자기 몰입적이고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칼슨의 확신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칼슨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수긍했습니다. 스웨덴의 역사가인 딕 해리스는 칼슨의 서사를 가설은 제기되었지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특정되었습니다. 스반의 설득 끝에 칼슨으로부터 분석을 위해 자료 및 증거물들을 양도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칼슨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료 및 증거물들은 칼슨의 죽음과 함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스웨덴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로서 억만장자의 자리에 오른 칼슨은 특히 꽃가루 보충제 개발을 통해 건강 및 영양산업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의 말년은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2003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